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6.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40%가 붕괴가 됐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20대 여성이 엄청나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30.2%가 급감을 했습니다. 급하락을. 그래서 결국에 33.6%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0대 여성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 대기문도 있고 하겠지만 중도적인 성향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칭 중도는 이제 부안해동 하는 기회주의가 이렇게 한번 이 화두로 한번 던져보겠는데 이건 소장님이 프로덕션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볼 때 일단은 그 샘플링을 1000개를 한다면 남자 500, 여자 500일까지 기본으로 뭐 지역 안배도 할 거고 뭐 직업 안배도 하겠지만 어쨌든 연령 안배로 보자면 20대 여자가 500명이라면 20대가 100명 수준이겠지. 18에서 20대 그 안에서요.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서 이제 문 지지가 뭐 한 절반쯤 쪼개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 LH 투기 사태 뭐 윤석열이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LH 투기 사태가 20대 여성들의 그 욕망, 이 집에 대한 욕망, 결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 꿈이 있는 부분. 또 이 LH라는 게 상징하는 연봉 8천에 월급이 엄청 높죠. 그냥 용돈이고 투기가 제2의 연봉인 그런 회사에 대해서 소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부분에 이 쳐다도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꼬우면 이직하든가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도 공부해봐.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대 취업 여성들에게 자극을 한 것 같아요. 20대 중에 취업한 여자들은 특히 남성보다도 취업 확률이 더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공시생으로서나 이런 공부 외에 대기업에 들어갈 길도 거의 없고 대기업도 안 뽑고 별로 이런 상황을 좀 자극을 하면서 20대의 그런 충격적인 현상이 일시적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저런 표들이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또 저런 표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의 변화를 초래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분노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저 여권에서 약을 치잖아요. 그러면 또 복귀하기 쉬운 그야말로 탄력적인 여권 복귀 성향을 가진 중도 무당파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표 전체를 보면 이 좌파 진영의 지지자가 내가 33%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이번에 박영선이 표가 딱 보면 32, 3, 4에서 끊기잖아요. 철옹선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호남표에다가 좌파 이해관계 연합이라서 표들 그리고 뭐 대깨문 표들을 해서 33 정도. 그러니까 보수가 이 항상 안 되는 이유가 이걸 33%라고 인정하고 저놈들이 플러스 알파 10%로 한다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선거든 한 43% 정도가 동원된다면 이기지. 대선도 41%로 됐는데. 그런데 그걸 33%가 아니라 5% 10%라고 숙골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선거하면 져버려. 그러면 왜 졌는가 하면 부정선거다 이렇게 연결된다 말이야. 그럼 보수는 얼마냐? 보수는 나는 실제로 보수라는 이 저변이 홍준표 대선 때보다 더 작아졌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갤럽에서 뭐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부산하고 서울에 보면 26대 32 이런 수준에 오더라고. 저 민주당이 30이고 저쪽이 국민의힘이 26이야.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실제로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
문을 반대하거나 네. 여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닐 정도로 그렇죠. 예.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 지지층이 더 낮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네. 리얼 메탈에서는 좀 높게 나오고 이긴다는데 항상 내가 옛날부터 주장해온 거는 여론조사 한두 개가 지금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안심시켜가 역전됐다고 하면서 오판을 하게 만드는 오히려. 역할을 수행하는 미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어요. 네. 갤럽이 맞다고 봐요. 네. 여론조사에. 예. 그렇게 보자면 보수는 선거에 이기려면 20% 가량을 더 득표해야 되고 쟤들은 10%만 득표하면 이기는 매우 어려운 지형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러면 26%하고 저쪽은 33이라면 한 45에 가까운 계층이 지금 무당파 중도로 돼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무슨 뜻이 있어서 뭐 의미가 있어서 무당파 중도가 아니라 그냥 부안애동하면서 다들 그냥 촛불이다 하고 문재인 하면 그걸로 찍으러 갔다거나 안 그러면 무의미하게 무슨 정의당을 찍어주거나 안철수를 찍어주거나 보수로는 좀처럼 오기 어렵고 이 정당을 지지하거나 네. 제3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좌파 진영을 지지하기 쉬운 것이 무당파고 중도다. 근데 무당파 중도가 보수를 지지한다는 것은 보수가 무당파 중도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서포 15조 같은 이 정책 이슈의 변화를 하기 전에는 네. 이제는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아. 봐요. 진짜 혁명적인 게 필요한데 맞죠? 진짜 한심한 게 네. 이거 10년 동안에 이렇게 지형이 바뀌게 된 게 좀 특이한 나라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냄비 근처. 10년 전에 이명박이 될 때 예. 이명박이 될 때 2위가 정동영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대박살 났었죠. 예. 엄청 엄청 3등이 이회창이 3등이 나왔잖아요. 예. 이창도 15%. 이회창하고 1등 이명박을 이명박하고. 합치면은 좌파보다도 900만 표가 많았어요. 어이구야. 네. 900만 네, 표가.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지형이 바뀌었냐? 그거는 보수가 그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예. 제대로 단도리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도취됐었던 그게. 그다음에 그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선거할 때 뭐 70%까지 가니 뭐 난리 쳤잖아요. 네. 근데 막상 깨보니 민주당 아이고, 몇 진짜 더 간첩. 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간신히. 그냥 관리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것들이. 그냥 적당히 선거 때마다 인물 하나 내세우고 이러면 된다는데 무슨 그 난리를 쳤으면은 뭐 보수의 가치를 새로 좀 늦어나마 예. 보수의 가치를 그때 새로 정립한다든지 왜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 10년간 뺏겼으니까 그때 뭔가 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념적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또 난장부터 장난치고 이지라는 거야. 그래서 정권 뺏긴 거야 빙신같이. 그렇죠. 뭐 어째된 거야. 900만 표가 더 많은 보수가 대한민국에 어디로 간 거야.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인구 이제 그 연령 분포도로 봤을 때 한국은 고령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보수 진영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게 그 투표할 수 있는 층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정말 확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요새 할배들 예. 봅니다. 저거 돈 쪼껜 푼돈 받았다고 예. 문재인 잘한다고 찍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뭐 치매도 보통 치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 빨리 고래장 킬 사람 많다고. 이거 오늘 뭐 근데 내가 지금 볼 때는 좌파는 어쨌든 예. 국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은 아니더라도 예. 좌파의 여러 예. 선동적인 프로파간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아.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네. 빚을 내서라도 확 그냥 뿌려대고 저거 기본소득을 만들기. 하자고 네. 하고 예. 자관 그렇게는 해 흉내는 내. 예. 예. 네. 그러면 보수는 지금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기득권의 수구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처럼 인식돼 있고 보수가 이야기하는 이념이나 가치 뭐 자유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뭐 자유시장 정책. 반공 그다음에 무슨 뭐 빨갱이 뭐 이런 예. 것들은 관심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기득권 편이라고 보고. 예. 그러면 지금 유럽 사회에서 이 한 정당이 보수 정당이 원사이드하게 몰락될 때 어떻게 승리했느냐? 처칠이 첫 번째 지고 두 번째 다시 정권을 갖고 올 때 노동당 애틀리 정권한테 그 노조 문제라든지 대부분의 그 비브리지 보고서 같은 영국의 내셔널 헬스케어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좌파 진영의 아젠다를 거의 다 채용을 해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좌우가 그리 다를 거가 없을 것 같으면 보수를 아, 안정적인 네, 처칠 네. 보수를 믿자. 좌파도 저것도 허술하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그게 초창기니까 그렇게 바로 카피해서 뺏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보수가
좌파 진영보다 훨씬 나은 이 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네. 박정희 시대 때에 무슨 10% 성장, 7% 성장하던 시대에 예. 이 낙수 효과를 네.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 황교안이도 그랬고, 뭐 홍준표도 그렇고. 민부론. 네. 인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다 보면 부동산 잽을 편들고 있다는 것도 뻔하고 이번에 보면 오세훈이고 뭐 나경원이고 전부 다 아파트가 뭐 분양가가 뭐 한 900만 원 이상 된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공급만 민간 공급만 확대하잖아. 정확하고. 조선일보 논리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주장을 가지고 저쪽에 자멸에서 가끔씩은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이 중요 선거에서 지속적 승리를 하겠느냐. 나는 소멸돼 가고 있다고 봐요. 뭐 때문에 소멸이냐. 한마디로 이 아이디어의 고갈에 의해서 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데 거의 실패해버렸다. 그러니까 타겟 계층이 어딘지도 모르고 네. 지금 이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면서 옛날 맛집이라고 열어놓고 손님이 왜 안 오냐 하다가 망한 집들 좀 있잖아. 네, 그렇죠, 맞죠. 가면 금방 지고 네, 그렇죠. 딱 그 시끄러운 망아버린 식당이라고 보면 돼. 네. 아, 아니, 선거를 4번 연달아 쳤잖아 이거. 네. 그러면은 생각해보라고. 국가대표가 4경기 연달아 지면 감독 교체합니다. 네. 예? 안 하잖아 이 새끼들. 간판도 그대로죠. 네. 당연하지 안 하잖아. 맛이 같다고요. 팀 해체를 안 하잖아요. 네.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번째 리빌딩 자체를 안 선이요. 했어요. 네. 지금 앞서 있는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 우린 다 은퇴하겠다. 뒤로 빠지겠다. 그리고 밖에서 그야말로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들을 차용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찾아와서 무릎 꿇고 서포시 보조 좀 쓰자. 해야 돼. 그럼 네, 무료로 빌려주지 우리. 네, 네, 네. 그런데 한번 꼬라지 한번 봐봐.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아, 나는 지금도 스포 15조를 국민의힘이 채택을 한다 하면 다음 네. 대선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만히 네. 있어도 이긴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옛날에 그런 아이템이나 뭐 킬러 콘텐츠나 주요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네. 우파 중에 옛날에 김영삼이라든가 좀 허접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내셔널 피규어라는 게 있었다고. 네. 네. 주도하는 건데 네. 그건 지금 인물도 없잖아 지금. 네. 그래서 가르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리더십이 없죠. 네. 네. 그 내용이 없으면은 네. 어디라도 좀 멀쩡하고 그렇죠. 나와야 어떤 돼. 인물적인 이것도 카리스마도 있어야 없어요. 되는데. 네. 네. 뭐 지난 4년 5년 동안 뭐 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부를 좀 하던가 네.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처럼 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있다고 싸우기라도 하던가 네. 네. 그게 포기하고 네. 들이놓고 그냥 네, 네. 우리 그 총선 거부한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뭐 걱정이 보수의 가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시대에 더 네. 뭐 들떨어진 그런 네. 가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도라는 세력도 가치는 없거든요. 가치가 없죠. 그걸 근데 여기 예, 파이가 예. 점점 갈수록 커지는 게 뭐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 뭐 반기문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면서 중도의 이 파이가 커진다는 건 좀 굉장히 염려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봐요. 안철수가 가치를 우리가 안철수의 독자적인 중도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라도 아는 게 있나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정치가 자, 뭔지 윤석열이 새정치, 지금 새정치. 윤석열이 정치 의지만 있다지만은 현재까지 윤석열의 가치가 뭔지 알고 있나요? 보여준 게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도라는 것은 가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성정당에 대한 어떤 혐오나 해이를 품고 부안애동하는 사람들 이 일시적으로 표류할 때 이놈도 싫고 여기도 싫다라는 그런 어떤 이 상투적인 네. 정치 행태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냥 중간에서 뭐 자기들 기성 어떤 좌우가 아닌 쪽을 선택할 때 그런 표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하면서 보수는 자동으로 먹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보수가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지지를 안 보낸다면 윤석열이 어떻게 37%가 나와요? 보수가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이한테 가고 중도 중에 한 3분의 1이나 그렇죠. 그렇죠. 좀이 합산. 합쳐지니까 윤석열이가 그 지지가 나오는 예. 거고. 그러면 이거는 보수는 윤석열이 누군지 모르고 지지하는 거고, 응? 그리고 중도에 이쪽 저쪽 싫은 사람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쯤 되는 사람이 윤석열이 뭐 이쪽 저쪽 싫다 지지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 투표가 아니라 보수는 윤석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될만하니까 밀어주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따지지 말자. 네, 될만하니까 네. 밀어주자. 네. 안철수가 그 정도 오면 보수가 또 안철수 밀었을 거야. 당연히 밀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념 정당이 아니지. 예. 이거. 지금 보수 쪽에서 앉혀서 많이 밀어요. 예. 그 양분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상이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야기하는데 물론 나도 그거 지지해. 그 개념을 지지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 동당 아들한테 예. 그러면 이 시대 보수의 가치가 뭐냐라고 백자 이내를 써보라고 맨 놈 쓰겠냐고. 네. 네. 맨날 일시계가 밥이나 처먹고 이지 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 걔들 안 하잖아, 네, 솔직한 네, 말로. 네. 우리 지금 요양원에 들어놓는 이모가 지금 97세인가 그러는데 네, 네. 우리 이모가 조크를 하더라고. 네, 얼마 전에 네. 찾아갔더니 네.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장례하고 빠뜨리면 지나 누가 먼저 꺼내야 되겠노 그러더라고. 네. 네. 장례 아닙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꺼내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물이 들어버진다고. 97은 우리 이모님이 그러더라고. 어? 야. 이놈 나라 꼬라지 좀 보라고 이 새끼들. 야 진짜 이거. 심각하네요. 국가대표냐 국회의원은. 네, 네. 300명이라면 지금. 네. 영화에 300을 싸우면 잘하지. 네. 스파르타가스. 예. 그 스파르타가스가 아니고 스파르타. 예. 네. 이것들 밥만 참고 돌아다니거든. 근데 참 걱정이 이제 뭐 그래도 보수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래도 이 양반들의 내세우고 그래도 한미일 뭐 예? 동맹 그런 것도 중요시하고 근데 안보는 뭐 한미 동맹 약간 좀 친미적인 성향도 갖고 근데 있고. 문제는 네. 그런 가치들은 네. 이미 선거에서 네.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부분은 그거 그거는 필요 안 그냥 돼. 관심 없는 거야. 이제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뭐 보수가 안보 네. 때문에 어떻다라는 건 난 그것도 믿잖아. 아. 안보 때문에 그렇다는 자식들이 이원 집정부를 저는 찬성해. 당연하지. 그 개뻥이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뭐 우리가 뭐 대중 정책에 그러고 국정은 지금 말살시키는 저런 거 나오면 네. 다 보이콧해야지. 네, 그것도 그렇죠. 못 막았잖아. 네, 그거. 네, 네. 근데 이제 중도라는 사람들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서유럽의 정도는 네. 중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네, 왜냐면 좌우 대립은 극한 상황에서 네. 나름대로 중도를 지키는 게 네. 수십 년 동안 돼 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토니 블레어 같은 게 제3의 길 같은 거 네. 책도 네. 봤지만 네. 내용이 허접하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한다고. 네. 중도의 길이 있다. 네. 철학적인 또 네. 경제 정책마다 있다고 네. 노력을 한다고. 근데 아. 우리 같으면은 보수란 게 뭐라고? 맨날 박정희 그늘에 살다가 그것도 네 문제예요, 번 정말. 총선 4번 진 거 아니었어. 그렇죠. 그다음에 네. 총선 2번 대선 한 번, 네. 지방선거 한 번. 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 성장 동력이 퇴화돼간 이 사회, 네. 이 사회를 어떻게 그렇죠. 진단을 하고 처방을 어떻게 리빌딩이- 내릴 건가? 예. 우리 공무원 그 보고서는 간단한 게 있거든. 네. 현황, 문제점, 예. 대책 네. 그거만 쓰면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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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라도 하나 반성문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백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밥집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우동 먹고 무슨 시장통 돌아다 이지를 하는 거야. 왜냐면 네. 네. 평생을 그래서 한 거야. 네. 네. 차라리 아예 보수가 아니라 몰락했으면 좋겠어. 새로 아. 출발하는 게 나아. 아. 물론 그 안에 나라 뺏기겠지만. 네. 내가 지금 네. 우려를 하는 거는 아,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이 중도의 가치나 노선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거나 한 게 있어요? 본 적이 이념이 없는 정리되려면 시대에 대한 진단을 정리해야 거기에서 이념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시대를 진단한 정치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것 같아요. 네. 예. 파퓰리즘이 뭔지, 장기 저성장 시대가 뭔지, 노동의 네. 소멸이 뭔지, 예?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토론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허구한 날 벌어진 사태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TV에 토론하지. TV 토론에서 이런 진짜 이 시대의 변화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렇죠. 토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거나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도는 뭔가 하면 기성의 인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아. 사람이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없나 하는, 그러니까 쏟고 또 다른 놈한테 속을 준비를 하는 게 중도지. 네. 대한민국에 중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친구 중에 정도라 그러면은 정도가 뭔지 개념 규정을 해보라고 물어보라고. 한 놈도 대답 못 할걸? 그냥 지 일할 거야. 그게 예, 이 당도 맞습니다. 싫고 예. 저 당도 싫으니까 나는 중도더라도 그걸 패셔너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도 싫고 우도 싫고. 그러니까 네. 지가 그걸 신사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서포 15조를 비판한 놈 중에 죽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포 15조에 명확하게 일정한 칼라들이 그 쭉 분명한 있어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부터 경제까지 칼라들이 있어요. 네. 그거 시대를 고민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틀렸다. 어? 보수는 틀렸다. 그다음 저 좌판 저것도 또 완전 사입이다. 그러면 이런 걸 주장하는 여기에 여러 같은 힘을 모여주자 해야 될 건데 예. 자 우리가 물론 지금도 뭐 아무런 그런 이 기성 정치의 문법이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만 명을 모은 부분이
대단하긴 하지만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소모할 때 인물 중심으로 가치도 없고 그렇죠.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끝없는 지금 이 완전히 이 뭐랄까 이 태영아가 네. 지속될 수밖에 없는 네. 원인을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다. 아, 왜냐면 정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아젠다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아 네. 지속 그 가능한. 프랑스의 그 마크롱 보세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기존 정당 공화당이나 사회당 어느 쪽도 아니잖아. 네, 네. 근데 공화당 사회당인 게 소장님 뉴핑턴에 여러 번 예. 얘기했지만 유럽의 대부분 그 중유럽 국가들이 되게 중도 좌우 연립 정권 세면서 색채를 다 잃었다고. 아, 네, 네. 자기 정체성을 다 잃은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왔다고 보거든. 예. 근데 이놈 이 국민 대중도 그렇지만은 국민 대중이 우중이면은 그러면은 정당들이 선도적으로 뭐 아젠다를 개발해 앞으로 그렇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국민들 뒤에 숨으려 그래? 정당 앞에 나가야지. 앞에 나가 이끌어야지. 맞습니다. 그 지금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그렇죠. 포퓰리즘 네. 웃긴 게 물론 네. 포퓰리즘이 우리가 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지 예, 예. 어감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 동당이 포퓰리즘 안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예. 가덕도는 왜 찬성하냐고. 그러니까 가덕도 앞뒤가 안 맞는 왜 저기 한일 해저 터널을 하자 그래? 그러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야. 가덕도 필요 없거든요. 뭐 우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산시장하고 몇 다음 개만- 대선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부산시장을 마치 대선처럼 생각해야 돼. 예. 이거 가덕도 괜히 반대했다가 예. 부산의 어중간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저한테 돌 안 들지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어떤 후보는 막 눈물까지 흘리고 이게 그 그랬잖아요. 나쁜 파퓰리즘 편향 아닙니까? 네. 이 사람 새끼들이 이것들이. 그리고 공수처나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뭐요? 보수의 만식이 상징이라는 사람들도 공수처 해주자고 해도 네, 사람 네, 네. 공정표부터 네, 네. 이 사람들 뭔 생각이야 도대체? 큰일이네요, 정말. 뭐 이거 서포 15조에 대해서도 뭐 우리 1조 거기 국가적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네. 그거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네. 좌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국가도 다른 그냥 내용이죠. 시장이 주체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또 자, 우파적이라고 자본주의라 생각하는데. 이게 50년, 100년의 주기로 보면은 네. 이게 성격이 바뀝니다. 예컨대 1차 대전이 끝나고 대공황 나가지고 뉴딜 정책이라는 거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정책, 그 네. 미국이 있었다고. 네, 그걸 가지고 시장 경제를 갖다 본세인 게 아니고 그렇죠. 시장 경제를 교정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시대에 완벽한 네. 체제는 네.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중도수가 있어요. 네. 네. 진정한 중도수 아.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내용 보면은 좌우 어떤 그 내용들 그 스펙트럼이 막 네,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게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현실에 우리 사회가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이지. 그렇죠. 네. 예? 네. 그거 무슨 시장 경제가 무슨 뭐 예수 말씀 아니거든. 그건 네, 성경 네. 말씀하고는 다른 그렇죠. 이야기거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해야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그거 과거의 그런 이념적인 틀만 갖고 그게 국가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좌파라고 생각하는 아 우리가 사람들이 막 그런 놈은 여기서 말할 가치도 없는 거야. 살다 뒤져라 그래. 예, 예, 예. 그런 놈한테까지 이야기 안 해. 근데 네. 진짜 소양이 그럴 때 세상에 별로 없다고. 네, 예. 네. 가만 봐요. 그 우리가 하는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네. 또는 소위 말해서 세계를 반세기 또는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인물들 이야기 한번 보자고. 엥겔스. 네. 이 말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노동자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면 그게 사회주의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 현상을 안 겪고 모른다니까. 네. 자, 그다음에 모택동이는 이런 네. 거야. 네. 영국이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라는데 왜 사회주의가 안 되냐는 거야. 네, 네. 그런 역사적인 비교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세상에 별로 없다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네. 경제 현상에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진단하는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 기득권에 기대어서 설명하죠. 다 자기 입장에서. 그 시카고가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네. 우리 대학 딸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세계 경제구조 어떻게 될 거다 뭐 강연도 많이 하고 막 네. 아주 논문도 많이 썼어. 네. 그런데 70년대 말에 완전히 자기 이론하고 틀려져 네. 버렸거든요. 네. 경제 지표라는 거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네. 당신 말이 틀리지 않냐 이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나는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날 줄 몰랐다 이거. 네. 네. 정치를 모르고 어떻게 네. 경제를 네. 이야기하나.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갈수록 없어지고 보수가 완전 중도에서 대체되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자존심을 갖고 다시 한번 시대에 맞는 가치를 채용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네. 이제 저는 뭐
자꾸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 얘기 그냥 뭐 들어봅니다. 뭐 네. 반론 나눠보면 무슨 소리 하나 싶어 자주 뭐 그런 듣는 게가 있던데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이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만큼 각종 팟캐스트나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구도를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중도 애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제일 자주 쓴 얘기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비리 정권, 너네들 예전에 전두환 박정희 때 더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체국 이런 희한한 네. 이런 구도. 나는 지금이 더 악랄하다고 봐. 그때는 7, 80, 지금 4, 50년 전의 이야기야. 지금 21세기 아니야 이거. 네. 문 닫읍시다. 아무튼 그렇게 또 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세